우리 그때 또 제가 그때 언제입니까? 그 WBC일 때 그때 솔직히 그 얘기도 좀 어차피 와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빵형이 그때 또 제 얘기를 좀 잘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빵형의 잘하자. 오늘은 진짜 특별하신 초대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번에 이제 최익성 위원을 한번 모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양준혁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형님 모시기 너무 어려웠고요. 뭔 소리야? 제일 쉽지 않았나? 1초도 안 걸리고 내가 오케이 했는데 뭔 소리야? 제일 쉬웠어. 나도 근데- 빵형하길래 내가 바로 나온다 그랬지. 네. 아, 이거 한번. 네. 예, 체육공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준혁이고요. 진짜 우리 그 빵형의 잘하자. 뭐, 이런 진짜 구독자입니다. 예, 구독자고, 지난번에 우리 저 또. 핸드폰 확인합니다, 형님. 어? 핸드폰 확인해요. 최고? 공원이라뇨. 공다. 확인시켜줘? 알겠습니다. 진짜요. 네. 양준혁 의원님 얼만큼 바쁘시냐? 예능도 하시고 중계도 하시고 배투도 하시고 그리고 뭐 굉장히 그 야구 재단 관련 일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또 유소년 야구에 대한 그 열정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많은 일 하시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뭐 11월 26일 날 자선 야구 대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 3월 달에 리틀 야구팀을 하나 또 창단을 해가지고 그럼 형님이 구단주예요? 내가 구단주고 단장이고 감독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3월 달에 이제 창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야구를 했던 친구들은 아니라 형님이 이렇게 팀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창단을 했고 준비는 작년부터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역은 이천에 이제 그 초등학교 한 10개 학교를 제가 티볼 수업을 진짜 한 5, 60번 갔다고 보면 돼. 한 10개 학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님이 재능 기부하신 거네. 그러다가 팀을 이제 딱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스카우트 하듯이 모아가지고 지금 한 선수는 한 10명 정도 있고 취미반 한 10명 있고 해가지고. 자 그럼 질문을 이제 드릴게요. 그럼 평소에 박재영 위원하고는 관계는 어떠신지? 네. 우리 박 의원은 뭐 진짜 뭡니까? 제가 우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같이 한 회사에서 한솥밥 먹고 빵이는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출연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내가 좀 편해요. 예, 워낙에 잘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옆에서 보조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럼 현역 때는 저희 관계가 어땠나요? 현역 때는 아무래도 뭐 자기가 현대에 있었고 네. 현대에서 우리 박 의원 나오면은 진짜 다른 상대편에서는 진짜 힘들었죠. 사실 준혁이 형 나올 때 제일 힘들었지. 에이 또 뭐. 현역 때는 저희가 그렇게 점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서로 지역이 다르고 한 또 우리 또 4, 5년 차이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기회는 없었죠. 자 그러면 양신에게 빵형은 어려운 동생인가요? 편한 동생인가요? 나는 나름대로 좀 편하기도 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편한 쪽이 더 편하지. 네. 항상 인사 잘하고 선배를 잘 모시고 항상 보면 뭐 웃는 얼굴이고. 바로 안 나오셨어 뭔가? 가끔 불편할 때도 있습니까? 형님? 불편한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이제 하고요. 화려한 야구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노이트 노론 했었고 고등학교 1학년 그런 때 것까지 다 조사. 여긴 작가가 있구나. 야. 그런 거 다 조사를 다 하는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노이트 노런,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타자, 그리고 고등학교 통산 타율이 3할 오픈. 네, 고등학교 통산타를 3할 3할 오픈이요. 그 기억 못 하시죠? 뭐 기록을 굳이 찾질 않았어요. 저희는 기록 찾습니다. 그거 다 찾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또 4번 친 건 맞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제 대구 상고를 갔었는데 그 당시 때 감독님 누구냐면 도성세 감독님하고 국가대표 감독하시고. 네, 국가대표 감독님도 하셨고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무서운 감독이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솔직히 막 이렇게
혼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체벌도 있었고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어요. 이제 폰고를 받다가 내가 실수를 했어. 야,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체벌이 있었으니까 한 세 방울 엉덩이를 그냥 맞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웃으면서 뛰어나갔거든. 그때는 왜 맞고 저희 감사합니다 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예. 그래 웃으면서 뛰어나가니까 감독님이 이제 그때 나를 보더니 저놈 봐라. 이놈 근성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감독님이 그때부터 나를 키워주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부터 4번 타자를 시켜주더라고. 그 당시 때 그 돌아가신 장효조 감독님께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대구상호 선배니까 이제 내가 치는 거 보고 내가 또 많이 또 배웠어. 그래가지고 장효조 우리 그 선배님이 우리 감독님한테 얘가 좀 재능이 있으니까 얘를 키우세요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런데다가 내가 막 맞을 때도 막 이렇게 화이팅 있고 맞는데도 웃으면서 뛰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놈 될 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영남대 진학하셨어요. 이것도 또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연고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를 많이 갑니다. 뭐 1학년 때부터 4번을 쳤으니까 이제 한양대를 거의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 또 우리 그 도성세 감독님께서 2학년인데 2학년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자꾸 영남대를 가라 그러더라고. 영남대를. 보통 왜 이렇게 선수 하나가 있으면은 뭐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서너 명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더 높여가지고 보통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2학년 때 자꾸 영남대를 가라 그래. 이제 감독님이 하도 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영남대 가고 선수 4명에 뭐 장학금도 받고 체육과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내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요 금액 오픈할 수 있나요? 뭐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 때는 내가 600만 원을 이제 그때는 뭐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30년 5년 전이라고 35년 전에 600만 원. 야, 그러면 거의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뭐 3학년 지나고 나면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학교도 갈 수도 있었죠. 근데 감독님이 자꾸 가락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형편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그래 가기로 해놔놓고 딱 했는데 우리 도성세 감독님이 한 달 후에 영남대로 오시더라고. 야, 이거 감독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감독님한테 완전히 적이 된 거네. 난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 도성세 감독님이 영남대에서 나를 오라 그랬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미리 감독님은 이미 감독님은 가기로 돼 있었던 가기로 돼 거야. 있고 그래 자꾸 가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형님 필요하니까 네. 야 얘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겠다 그런 것 해놓고 같아. 먼저 가시고 작업을 또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이미 본인은 이제 영남대 가기로 다 얘기가 다 됐던 것 같고 나를 그래서 이제 자꾸 가락하고 2학년인데 2학년 가락할 일이 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영남대 과연 비전이 있을까 이래 돼가지고 이제 삼성을 이제 가겠다고 그때 그 당시 때는 또 박영길 감독님 계실 때예요. 야. 이렇게 해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박영길 감독이 거짓말을 하더라고. 삼성에서요? 왜요? 그때는 이제 투수는 어린 투수들을 갔지만은 타자들은 웬만하면 대학 갔다 오라고 대학교. 맞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이 다 대학을 가라 그랬어요. 스카우트. 대학을 가라 그랬어요. 예. 그때는 또 삼성 라이온즈가 뭐 장효조 선배님도 계셨고 뭐 허기옥 선배님 뭐 이래가 외야가 뭐 짱짱해. 예. 그러니까 굳이 지금 막 오는 것보다는 4년 있다 오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만약에 또 삼성에서 그때 받아줬으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면은 지금도 누군가는 양준혁 통산 기록을 깨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록이 안타가 2,318개 안타인데 마지막 은퇴할 때도 사실은 한 2, 3년 더 할 수 있었거든. 그래 따지면 한 7, 8년을 까먹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바로 프로에 들어가서 진짜 정우처럼 그렇게 하면 3,000안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대학 때는 발이 빨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옆에 그 선수들의 증언에 가면 100m 한 11초 8에 뛰었다는데 11초 8까지 뛰었어요. 지금은 내가 몸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밤에 잘 때 라면을 꼭 먹고 밥 말아가지고 꼭 먹고 그리고 통닭 그때 형편이 어려웠지만 하여튼 되는 대로 요걸 꼭 먹고 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그때는 다 끝날 시기잖아요. 옆으로 좀 가더라고요. 좋아졌는데 이게 좋아지니까 형님 장타가 많이 나와요? 진짜? 좋아졌죠. 네. 진짜로 좋아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덩치는 좋아졌지만은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때 장이 완전히 좀 베린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형님은 이거네. 피지컬을 얻고 장을 잃었네. 장을 잃은 거지. 야식 피지컬을 얻고 장을 버렸어. 장을 잃었어. 야.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아마 팬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국가대표를 하실 때 주요 선수가 정민태, 맞아. 구대성, 양준혁, 이종범, 조규재, 박동희 동영이 있었고. 네, 선수가 있었어요. 맞아. 자, 이때 국가대표 시절에 그 준혁 형님 동기들 이제 국가대표 멤버들이 있는데 순위를 매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는 누구였다부터 해서 이거는 뭐 형님 편한 대로. 이거 뭐 순위 매길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팬들이 관심이 가거든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정말 선수는 구대성입니다. 구대성. 구대성이는 진짜 우리 국제대회 나가면은 특히 일본하고 붙잖아요. 붙으면 무조건 구대성이야, 구대성. 그때부터 와. 시작했네요. 대성이 일본 킬러로. 네, 맞아. 무조건 일본 하면은 구대성이야.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대표 당시에 1순위는 구대성. 자, 그럼 구대성. 2순위는요? 2순위는 정민태지, 정민태.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하여튼 국제에 나가면은 둘이가 거의 다 던졌다고 보면 돼. 자, 3순위. 그 다음에는 이제 정범이지. 그때 우리가 북경 아시안 게임에 갔는데, 우리 또 정범이 또 이게 어깨 좋잖아. 네. 진짜 유격수에서 이래갖고 꽂아보는데 내가 일루수 하는데 경기 중에 실제로 글러브가 워낙 이래가지고 글러브 껌 떨어져 붙다니까. 아, 진짜로요? 진짜로, 실제로. 그 낡은 글러브 아니었어요, 형님? 아니 낡기는 좀 낡았지만은 이걸 갖다가 뚫어갖고 그때 와 다행히 그나마 키트형이 있어갖고 키트형 글러브 빌려갖고 그때 썼네. 진짜 뚫렸다니까 그때 C급에서 그때. 자, 3순위 이종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박동희 형님이지. 예. 박동희 형님은 이제 그 우리 시대 때보다는 그 다음 그 앞에 그렇죠. 우리보다 세대죠. 앞 세대에 민태하고 대성이 나오기 전에는 또 동영이 또 워낙에 국가대표에서는 뭐 최고의 피차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규재 형님. 야, 이게 양준혁 우리 선배님이 자기를 가장 낮추네. 아이고. 너무 겸손하시네. 아니. 나는 뭐 사실은 국가대표 나가서 그렇게 활약을 크게 한 거는 솔직히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업적을 남긴 게 사실이 없어요. 우리 뭐 박 의원이나 이렇게 올림픽 나가서 막 결정적인 한방 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겸손한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 저희 때 이제 92학번 얘기 나오면 항상 그 순위 누가 제일 잘했냐 이 질문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겠네. 그 자기들 워낙에 또 쟁쟁한 선수들 많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형님 양준혁 위원님 세대 때 그 선수들의 순위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니까 우리 세대 정민태하고 대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88 그다음에 89 대성이가 저 맨 그 종범이고 학번이잖아. 요 세대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 세대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좋았죠. 진짜 멤버 좋았고 우리 93년도 입단했을 때 멤버들이 진짜 좋았어요. 예, 우리 신인 때 누구야 이종범 나 구대성 이상우 맞네. 김경원이 뭐 박충식이 성형제. 이대진이 성형제 진짜 많다니까. 자,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 쌍방울에 원래 지명 받으셨는데 거부하고 군입대를 선택하면서 93년도에 삼성에 입단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이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요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당시에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삼성의 1차 지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좀 투수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랑 같은 동기인 이제 대구 상고로 같이 나온 김태환이하고 나랑 같이 잡고 싶어 한 겁니다. 삼성에서. 투수 김태환. 투수 김태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삼성에서 이제 좀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에요. 사실은. 이제 다른 구단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1년 갔다가 다음에 지명할 테니, 이제 군대를 좀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솔직히 했어요. 솔직히 뭐 그런 제안하면은 저는 또 그때 내가 진짜 좀 순진할 때라. 뭐라 그랬고 조금 어릴 때부터도 이제 삼성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만약에 구단에 충성하고 또 이렇게 하면 구단에서 나를 이쁘게 볼 거 아니냐 말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나름대로 향후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뭐 40이나 50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충성하는데 뭐 감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내가. 야, 그거 되게 빨리 하신 건데, 그럼? 되게 빨리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다 네 그러면은 뭐 군대도 해결할 거 그러면 내가 상무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관계자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내용은 아마 그 구단 관계자들도 아마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했더니 그래 상무 가기로 딱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차 지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양준혁 왜 안 찍었냐? 분명히 삼성 가야 되는데 안 찍고 2차 지명으로 김찬을 지명을 하고 날 2차로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1순위가 오비였어요. 오비. 그때 두산에서 내한테 백지수표를 제시했어요. 이야. 그 요즘에는 백지수표가 잘 안 나왔는데 그때는 진짜 백지수표 해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그 누굽니까? 1구의 사무총장하고 계시는 구경백. 그분이 그때 팀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백지수표를 제시할 테니까 원하는 대로 쓰라 하더라고. 그때 쓰시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써가지고 그때 그걸로 갔었어야 되는데 야. 그걸 순진하게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또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됐습니다. 나는 군대 지금 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일종의 그때 삼성 프런트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안 당했다. 지금 생각은 완전히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만약에 다시 재산한다 하면 그런 짓 절대 안 하죠. 가스라이팅 당했다. 당했다고 봐야 돼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끝까지 내가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러고 차후에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백지수표가 그러면은 마음대로 적어도 되는데 그 두산에서 준비한 게 그 당시 때 5억을 준비했다 하더라고. 와. 그 당시 때. 진짜 큰 금액인데 그때 프로 1차 지명 진짜 큰 금액이에요. 대부분이 1억 받으면 정말 많이 받을 때고 2억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진짜 5억 준비했습니까, 형님? 그거는 이제 그 구경백 그 사무총장님 나중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그때 두산이 완전히 그때는 오비였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려고 이제 했었죠. 예. 그런데 뭐 계속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선수를 지명한 거죠, 이제. 그때는 세 선수를 지명했거든요. 그때 이상현하고 아마 명철이도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명을 지명하고 두산 뭐 당연히 패스할 거 아닙니까? 쌍방울도 이상하다. 왜 양준혁 지명하냐? 그런데 또 다른 선수 지명하고 한 바퀴 돌았다니까. 그 왜 지명 안 한 거예요, 다들? 아니 내가 안 간다 하니까 여기서 안 하니까 내가 군대 간다 그러니까. 아, 군대 간다고 하니까. 군대 간다 하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그때도 돌 때 삼성에서 2차로 아니면은 1번으로 지명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도니까 그래가지고 1번으로 동봉철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를 지명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다음 또 두산 또 지명 안 하죠. 당연히 뭐 백지수표 준다 그것도 안 하니까 그 쌍방으로서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2차 2번으로 그때 지명했다. 쌍방으로서 그때 또 김희직 감독님 또 내려오셨어. 죄송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아 5억 준다 그래도 안 가는데 내가 그 뭐 가겠어. 그때 아파트 해주고 뭐 한다 하더라고.
그냥 군대 갔다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완전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하면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었네요. 달라질 수 있었죠. 네. 예. 우리 그때 또 제가 그때 언제입니까 그 WBC일 때 그때 솔직히 그 얘기도 좀 어차피 와서 좀 얘기를 좀 하려 그러는데 우리 또 빵형이 그때 또 제 얘기를 좀 잘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 사실은 뭐 바로 숨도 안 쉬고 출연한다고 이제 했죠. 예. 그 당시 때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전 지면은 오리배 타고 와라라는 그게 이제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사가 되면서 그거를 대표팀 애들이 보고 막 그 현수가 나와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선배가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국전 지면 오리배 타고 와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댓글을 읽어준 겁니다. 그거를 기자가 요즘 뭐 기사 막 그 헤드라인으로 막 희한하게 막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간질 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박윤도 알지만은 내가 그 선수협을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그냥 후배들 뭡니까 권익이나 그거 하려고 내가 한 사람인데 내가 후배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제 유튜브에도 아직까지도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가 후배들한테 내가 욕을 했습니까? 내가 뭐 진짜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 그거를 제 유튜브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기사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물론 저도 잘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조금 내가 좀 워딩을 좀 세게 하긴 했어요. 솔직히 이강철 감독한테는 내가 조금 세게 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중국전 지면은 오리배 타고 와라고 얘기를 그거 이제 댓글을 읽어주고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뭐 김강현 이런 선수들만 타고 와야 되겠다. 그 얘기를 내가 덧붙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 뉴미디어의 좋은 점도 있지만 뉴미디어의 어떤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저희가 고르고 또 저희가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요즘 보면은 뭐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막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거기다 올려놔놓고 이제 조회수 올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렇게 입단 비화가 있었고 93년도에 프로 입단하자마자 3할 4푼 1리 23개 홈런 130안타 90타점 출루율이 무려 4할 3푼 6리 예. 장타율이 5할 9푼 8리 이 엄청난 기록 세우시면서 종범신을 제치고 신인왕에 등극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상무에 가서 그래서 나도 지금 뭐 선수들한테 권하는 게 그 야구 선수에 맞는 그런 근육을 만들어 줍니다. 네, 웨이트 그 트레이닝이라든지 상무가 자랑하는 군대 웨이트. 군대 웨이트 진짜 좋아요. 네, 그거를 지금 현재의 지금 상무 감독을 하고 있는 박치환 감독이 내 룸메이트예요. 네, 같은 동기인데 근데 이제 내보다 짬밥이 높죠. 그때는 병장이고 나는 거의 이병이었으니까. 이병 양준혁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박 감독이 나를 많이 챙겨줬어. 같은 동기라고. 그러면서 같이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 진짜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요, 90년대 초반에는 프로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안 할 때인데 맞아요. 군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그때는 약간 이 매뉴얼이 있었어요. 매뉴얼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갖고 대학교 맞아요. 때 상무가 갖고 웨이트 엄청 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도는 거. 그래서 그 웨이트 프로그램이 맞아요. 앞서간 거예요. 엄청 앞서간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야구단만 있는 게 아니고 농구, 축구, 배구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근육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군대에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양준혁 위원님의 신인왕의 에너지는 상무 웨이트다.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신인 때도 재밌는 게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18개월 방이잖아요. 네. 18개월 방. 발음 잘하셔야 된다. 예, 18. 발음 잘. 예, 18짝 그러지 말고 18개월 방인데 이제 1년을 상무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럼 12개월 했죠. 그럼 6개월 남았네요. 나머지 6개월을 그때는 방위가 게임을 경기 나갈 수 있었다. 나갈 수 있었어. 맞아. 그러면은 이제 상무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출을 보내주는데 이것도 이제 왜 그 군대에서 사고 치면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를 대구로 보내고. 전출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구에 있는 그 실제로 이제 게임 끝나면은 부대에 들어가갖고 보초를 써야 돼요. 맞아요. 보초를 써야 돼요. 예, 보초 서고 그렇게 게임을 했다니까 거의 6개월을. 그때 이제 막 엄청 잘 치셨잖아요. 예. 신인인데. 예. 그때 느낌이 어때요? 야, 이거 프로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때 이제 그 상무소 웨이트를 하도 많이 하니까 힘이 남다르죠. 배트가 진짜 젓가락처럼 느껴졌어요. 아. 진짜 막 내 마음이 뭐랄까 해도 회초리라 해야 되나? 가지고 놀았다니까. 그러니까 100경기 정도 뛰고 23개 홈런에 130안타에 그렇죠. 3할 4푼 1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기습 질문 훅 들어갑니다. 진짜로 현역 시절에 이종범, 양준혁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 잠깐. 최고의 타자 누구인가? 근데 이제 타격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타자, 그러니까 공수주 빼고 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 양준혁 위원님 생각. 치는 것만 따지면은 뭐 종범이한테 저보다 제가 조금 이만큼 치는 것만. 종범이 유튜브 안 봐요. 아니 진짜로 치는 것만 살짝 요 정도. 치는 것만 따지면 내가 조금 나았다고 봐야 되지. 양신. 그럼 토탈하면 당연히 이종범이지. 뭐 할 것도 없지. 그거는. 우리 시대 때 최고는 이종범이야. 이종범. 근데 대단하신 게 통산 22시 클럽을 4번이나 달성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최고령 20-20도 하셨어요. 이게 추신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맞아. 그 20-20하고 그 기록이 깨졌는데 그 전까지는 양준혁 위원님이 갖고 계셨어. 이게 치는 것만 잘 치신 게 아니라 주력도 굉장히 빠르셨고 야구 센스도 너무 좋으셨어. 대단하시다. 제 기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20-20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좀 종범이처럼 공수주 내가 좀 수비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수비가 좀 약했고 송구할 때 스로잉이 좀 안 좋으셨어. 송구는 좀 그런 대로 좀 했었는데 어깨 다쳐 그런 거고 공잡을 때좀 그래 좀 다 종범이가 워낙 잘하니까 공수주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좀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다 보니까 도루자도 많아요. 도루자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탈 내보니까 한 5할 8푼, 5할 9푼 정도 되더라고요. 도루 성공률이. 자, 이번에는 이적 이후의 그 생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혜태요? 네. 혜태에서 내가 이 이야기는 솔직히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혜태로 갔으니까 광주에서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집을 얻어야 되는데 후배 2명이 내 이사하는 곳에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후배 2명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야. 나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상상을 못했어. 그래가 청소 다 해주고 집 날라주고 다 그래가 갔다니까. 그래가 짜장면 하나 사비갖고 보냈는데. 야, 요거는 이제 다른 팀에는 없는 문화네요. 아예 우리는 그런 걸 생각도 못 해봤고 상상을 못하는 걸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끈끈했네 팀 분위기가. 그러니까 팀이 그래서 끈끈한 거야.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은 자 누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막 모이고 하는 게 그런 데서 힘이 있더라고. 그 당시 때 그 자완 있잖아요. 강태원이. 태원이 그때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요즘에 해가지고. 태훈이 형 머리숱 많이 났나요? 그때 이제 강태원이가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집들이처럼 이제 했어요. 했는데 나는 사실은 뭐 다른 지역에서 왔고 솔직히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오락했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조금 뒤에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전화가 빨리 오라고 계속 하더라고. 간다 하고 했는데 내 올 때까지 거기 음식을 안 건드렸어요? 김정수 형도 있었고 다 있었다. 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또 내가 또 많이 또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지. 타팀에서 왔는데 그 타팀에서 온 선수를 굉장히 좀 배려를 그런 거 같아요. 끈끈함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내 올 때까지 다 끝까지 기다리고.
진짜 삼성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야구에 대한 문화를 많이 배우고 아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좀 많이 깨달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LG로 이적하셨잖아요. 했죠. 네. 이때 이제 지금 손혁 단장하고 트레이드가 되면서 손혁 단장 해태 합류 거부하고 했었고 그때 이제 가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도 그때 이제 해트로 트레이드 되면서 사실은 뭐 우리 손혁 단장하고 비슷하게 거의 뭐 야구 안 한다고 솔직히 했었어요. 굉장히 너무 좀 나도 그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백지수표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충성에 갔는데 다시 나를 갖다가 내보내니까 너무너무 진짜 야구에 대한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 당시 때 김현 감독님이 1년만 있다고 보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내주더라고. 약속을 지키시더라고. 그 LG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제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뭐 감독님한테 되게 좀 고마웠습니다. 되게. LG로 이적 이후에 3할을 치셨는데 요 당시에 욕을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LG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LG 출신이 아니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LG 팬들이. 맞아요. 근데 요때 그러니까 네. 기록을 보니까 해태에서 1년 뛰는 동안 홈런을 32개 치셨는데 맞아요. LG로 이적 이후에 00년도에 15개, 01년도에 14개 맞습니다. 예. 치면서 양준혁 하면 원래 타율인데 요렇게 했는데도 욕을 엄청 그러니까 이제 그 LG 팬들은 한 홈런 한 3, 40개 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내가 LG에 있을 때 타격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3할 오픈 하셨어요. 노를 치면서. 근데 잠실로 가보니까 멀죠. 와 이거는 그때 또 그 당시 때 선수협을 좀 하면서 좀 체력 훈련을 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넘기겠더라고. 그래서 작전을 바꿨지. 예, 그래서 이제 컨택으로 컨택으로. 진짜 잘 맞추셔. 등치가 이렇게 크시고 경기 때 막 우리 이렇게 있으면 막 짜증나. 막 하고 한 바퀴 막 삥 돌아. 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폼도 막 이러잖아. 이러다가 또 하고 또 한 바퀴 돌아. 진짜 잘 맞죠, 형님. 자, LG에서 또 이제 정리하시고 FA로 삼성에 이제 복귀하셨어요. 감회가 어떻는지, 그리고 그때 FA 금액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었는지. 예. 그때 FA 금액으로 만족하는 금액이 못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때 좀 깎고 오셨다고.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LG에 있을 때 타격왕을 했었거든요. 예, 예. 타격왕을 했었는데 3할 오픈 오리를 치고 그 정도 성적이면은 뭐 다른 데서 서로 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딱 FA가 딱 생긴 겁니다. 이제 10년짜리가. 예. 근데 이제 내가 그 당시 때 이제 선수협을 내가 주동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8개 구단 대표들끼리 서로 단합을 합니다. 양준혁을 본보기로 이제 서로 안 받기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제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이제 못 갈 뻔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희습이 그때 에이전트였던 이치훈이라고. 이치훈이가 내 남도 초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예. 저도 잘 알죠. 예, 그 치훈이한테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일을 잘해가지고 그때 유용 매체에서 오라 그랬어. 예, 오라 그랬는데 그때 또 그 당시 때 삼성의 감독이 누구냐면 김웅영 감독님. 김웅 감독님이 그때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프로야구가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과도기였죠. 네, 과도기였고 그 어떤 제도나 그 다음에 프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되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구단은 구단끼리. 그렇죠. 선수는 그때 이제 열악한 환경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선수협을 이제 창단했을 때고. 예. 그래서 실은 지금 같은 FA 시장이었으면은 타격왕하고 3할을 매일 치는 타자인데 지금 나왔으면 뭐 기본 스타트 100억부터 스타트지. 그래서 이제 내가 LG에다가 처음에 이제 협상을 할 때 구단에다가 이제 36억을 그때 처음 금액이니까 높이 부를 수 있잖아요. 36을 불렀더니만은 아예 대꾸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그냥 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오도 갈 데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김영 감독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죠. 움직여가지고 21억에 계약했습니다. 21억에. 예. 그것도 마이너스 옵션 막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삼성에서도 선수협 주동자인데 예를 들어서 막 그만한 어떤 대우를 해주면은 이제 삼성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사장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 다단합 돼 있었는데 이것도 금액까지 많이 줘버리면은 자기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굉장히 낮춰서 그때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구단이 막 담아 뭐 이게 이럴 때 공정거래 위원회 때 우리 신고했어야 된다니까. 공정거래. 그때 LG도 안 보내고 LG가 딱 잡았으면 이번에 LG가 우승했지만 29년까지 안 갈 수도 있었어. 그러고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내가 그때 삼성에 이제 돌아온 첫 해 때 삼성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LG랑 그때가 했었잖아요. 상대가 LG였죠. 그래. 네, LG. 그러니까 그때 양준혁 선수 안 보내고 잡고 막 했으면은 29년 안 걸릴 수도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그 유용 매체에서 오라고 했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국으로 가잖아요. 가죠. 갔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대우를 받으니까. 근데 내 왜 안 같은 경우는 선수의 주동자다 보니까 가는 건 가는데 만약에 실패가 됐을 때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용 매체냐 삼성이나 이렇게 했을 때 삼성을 택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못 돌아오거든요. 단합을 해서. 이때 두 번째 또 플러팅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뭐 그때 김은용 감독님한테 플러팅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워낙에 완전 낙동강 아무도 안 오락고 하는데 삼성에서 그때는 오락할 때는 되게 고마웠지. 그때는 아무도 안 오락했는데. 자, 고향에 돌아오시고 나서 이승엽, 마혜영, 양준혁, 이마양 트리오가 딱 결성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이때 이마양 트리오 위력은 어느 정도였던 것 같습니까? 그때 2003년도인데요. 이승엽 지금 뭐 감독이 홈런 56개 쳤고 마혜영이가 38개 쳤고 38개. 내가 그때 33개 쳤으니까 뭐 127개인가 거의 130개가 130개 가까이. 야,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요즘에 거의 한 팀 홈런과 똑같네요. 이때 그러면 그 이마양 트리오하고 대적될 수 있는 트리오는 누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뭐 우동수 트리오 많이 좀 따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토종으로 세 명이잖아요. 맞네. 우주가 껴 있으니까. 우리 저 현대에 있을 때는 저하고 쿨바, 쿨바. 김경기 쿨바. 이렇게 경기요. 네. 그 경기는 트리오였는데 좀 약간 그러네. 토종으로 세 명 중에서는 최고네요. 그렇죠. 네, 토종으로서 그렇게 클린업 짜기가 사실은 뭐 보통 외국인 선수 한 명 끼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삼성 복귀 후에 이제 처음으로 창단 첫 우승을 했으면 이때 맞아요. 이제 삼성이 우승에 목말라 있을 때잖아요. 아주 그때는 통합 우승은 있는데 한국 시리즈 맞아요. 우승이 없었을 그 당시고. 근데 이때 양준혁 의원님 데뷔 처음으로 3할을 못 쳤어요. 못 쳤습니다. 예. 2할 7푼 6리. 예, 맞아요. 이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FA대가 오면서 약간 좀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부담도 좀 있었고 사람이다 보니까 뭐 맨날 그렇게 잘 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는 이제 뭐 물론 숫자로는 좀 안 좋았지만은 내가 이제 그 팀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한 거는 삼성하면 솔직히 좀 모래알 팀이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다 어떻게 보면 좀 끌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김웅용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 이분은 사실은 그 말을 이렇게 살갑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따뜻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감독님이 이제 오른팔 역할을 하려고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후배들 많이 혼냈습니다. 내가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밥도 많이 사 먹이고 그 당시 때 또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서 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진짜 술 안 드시잖아요. 술은 안 먹어도 어찌됐든 가서 같이 분위기 하고 술값은 내가 내니까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삼성 라이온즈가 2002년도에 한국 시리즈를 올라가는데 8번째 만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맞아요. 7번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준우승하는 자리는 우리 박의원도 알지만은 그 피눈물 흘린 자리거든요. 그거 일곱 번 다 올라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네. 2등은 필요 없어요. 2등은 필요죠. 더군다나 아시지만 삼성하면은 또 제일주의 아닙니까? 제일주의인데 맨날 2등만 하니까. 그때 진짜 2000년도에 그 8번째 만에 올라가서 첫 우승했을 때 그때 그 기쁨, 감격은 뭐 제 인생에서 가지고 최고 순간은. 자, 그리고 2009년도에 시련이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선동열 감독이 부임했고 뭐 여러 가지 2009년도에 부임했다고? 아니요. 그 이제 그 앞서서 부임하셨고 선동열 감독님이 쭉 계셨는데 자, 양준혁에게 선동열이란 내가 안 맞아. 내가 안 맞아. 야, 이게 간단 명료한데 바로 이해가 된대요, 그냥. 다 알잖아. 뭐 내하고 안 맞는 거 다 아는데. 선동열 감독 때문에 은퇴한 게 맞습니까? 뭐 절반은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이제 뭐 또 그게 또 팀 기조가 있잖아요. 이제 또 어린 선수들을 좀 키우고 싶어 했고 또 내가 그 전부터 계속 좀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내가 팀에서 계륵 같은 존재가 되면은 바로 은퇴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앞에 이제 우리 뭐 김한순이 뭐 이런 뭐 김태일 우리 또래들이 탁탁탁탁 날라갔었거든. 그래서 그 순간에 오면은 바로 이제 은퇴하기로 딱 한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온 거죠. 내가 2009년도에 타율 좋아요. 타율 엄청났어요. 네. 예. 저도 출루율이 4할 6푼 8리예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양신, 종범심 둘 다 선동열 감독님이 은퇴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선동열 감독님이 자서전에 양준혁하고 이종범한테 미안하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나랑 안 맞으니까 내가 이제 뭐 내가 나가줘야죠. 예. 그때 구단에서 약간 원래 그 뭐 박연도 알지만 스타를 은퇴시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하더라고. 요때 요런 멘트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를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훈련 게을리하지 않았고 늘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야구에 대해서 들여놓고 반발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았는데 성 감독하고 내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아. 네, 그게 언제냐면은 2005년인가 2006년인가 뭐 현대랑 게임할 때입니다. 현대랑 게임하고 있는데 9회 말이었는데 1대0 우리가 지고 있었어. 주자가 아마 1, 3루에서 원아웃에 그때 내가 타석이 들었었어요. 근데 피자 누구냐? 박준수라. 원더잖아요. 원더니까 쫙 들어오는 걸 내가 그냥 냅다 때렸는데 그게 내야 프라이를 쳤어요. 내야 프라이. 그래 그 게임을 졌어요. 그때 내가 초구를 쳤거든. 먼저 하겠다 대충. 그래가지고 성 감독님이 부르더라고요. 불러갖고 왜 초구를 치냐? 난 그건 아닙니다. 반론을 제기했네요. 반론을 제기했죠. 아니 주자가 1, 3루인데 초구를 갖다가 만약에 스트라이크 박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구를 스트라이크 먹으면은 다음 볼 어려운 볼 쳐야 되잖아요. 저건 주자가 있는데 초구부터 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틀어졌어요. 사실 그게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죠.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찬스가 되면은 이제 성 감독님은 사실은 좀 투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잘 모르시는 거라. 주자가 있으면 결정적일 때는 투수 입장에서는 초구를 반드시 잡으러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타자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주자가 없으면 하나 볼 수도 있지만은 더군다나 찬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초구부터 쳐야 되는 게 맞아요.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거든. 그거 보고 이제 뭐라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고 내가 이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듣는 감독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죠. 우리 또 이게 말투가 좀 약간 좀 세잖아. 거기서 약간 세지만 사실 그게 진심은 아닌데 조금 그때부터 오해가 좀 있었어 이제. 근데 이게 야구가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은 어떤 없죠. 이론이든 정답은 없는데 갈수록 야구가 상하 관계에서 이제 수평 관계가 되고 있고 맞아요.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영답을 못하는 시기라. 자, 2010년도에 양준혁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구단과 은퇴 과정에서 얘기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건지. 그때 솔직히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2009년도에 내가 4할 6푼 8리 치고 했었는데 근데 사람이 좀 하다 보면 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좀 나이도 먹고 조금 내리막을 조금 걸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또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게임도 안 내보내주고 내가 그때 감독님 앞에서 막 스윙 한 200개씩 했다니까 막 대탄해 보내주고 안 내보내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8월 달 정도 되니까 뭐 당연히 성적은 쭉 내려가 있고 뭐 왼손 투수 나오면 당연히 바뀌어버리고 왜 이렇게 하니까 뭐 아예 안 쓰려고 딱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월 달 쭉 돼가지고 이제 구단에서 불러 뭐 감독님은 니를 안 쓰려고 한다.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로 뭐 2군에 가야 되고 아마 올 시즌에는 거의 뭐 못 올라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 안 나가면 갖고 있는 실력도 없어져요. 경기 출장이 그렇게 중요한데. 일단은 뭐 감독님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어린 선수들 위주로 자꾸 뭐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가면 우리가 딱 눈치가 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숨도 안 쉬고 10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10초 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했죠. 하니까 이제 구단 그 당시 때 이제 그 담당자가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스타 은퇴시키는 쉽지 않거든요. 고맙다. 그러면은 네가 이제 은퇴하면은 은퇴식도 화려하게 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코치 감독해라 나중에. 그리고 이제 난 삼성에 고마웠던 게 진짜 이 부분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네가 원하면 조건 없이 다른 팀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때 SK 김성근 감독님 나를 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오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조금 갈등. 한 5분 갈등했어. 5분 갈등했어. 그만두시 잘하셨지. 잘했지. 잘했는데 근데 뭐 박연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욕심 나죠. 나는 그런 기록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 거기다가 또 평생 해왔던 거라 쉽게 못 논다고. 근데 SK 가면은 2, 3년은 더 하겠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선수 생활 연맹하면서 2, 3년 더 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최동원 선배, 김신 선배 자기 팀에서 은퇴를 못 했잖아요. 맞아요. 결론은 그 은퇴식 못 하고. 결말이 조금 후회는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SK 가서 선수 생활 2, 3년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있었던 팀에서 은퇴하는 게 맞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고향팀에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그만두고 구단에서도 은퇴식 진짜 그 당시 때는 최초로 성대했죠. 그때 제대로. 막 야구장에 와이어 막 달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와이어도 달고 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죠 그때. 그때 내가 은퇴식 할 때 진짜 야구장 둘레에 텐트 치고 맞아요. 보고 마지막 그 양준혁 가는 길 보겠다고 대구 팬들이 진짜 그때 어마어마했어 그때. 야구장에 와이어 그때 은퇴식에 아마 처음 달았을 거. 그때 동춘 서커스 아니면 안 달거든 와이어. 비도 오고. 그때 또 희한하게 경기 마치니까 또 비가 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 할 때도 비가 왔어요. 저 은퇴식. 가만있어 봐. 자기가 그때 SK 아니었어? 네, 저 할 때도 그것도 우리 은퇴식이 SK. 이상하게 자기 은퇴할 때도. 비가 내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서치하다 보니까 양준혁 의원님하고 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경험이 둘 다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은 95년도에 기록원 판정의 불만으로 기록실 문을 발로 걷어차서 벌금 50만 원. 저는 심판실 이제 발로 걷어차가지고 재물 손괴랑. 그러니까 수위로 따지면은 우리 박영이 훨씬 높은 거지. 너 그래도 기록실 그거니까 심판실 가서 하는 거는 우리 박영이 제대로 한 성과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요거는 참 재밌는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양준혁님은 이제 스윙을 크게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근데 저는 때에 따라서는 좀 짧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강백호 논쟁 한번 하겠습니다. 강백호. 네.
어. 지금 이제 19년도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딱딱 때리잖아요. 근데 21년, 22년 뭐 보면은 막 오버스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지. 오버스윙 하면 안 된다. 원래 본인 스윙을 하되 너무 막 오버스윙 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형님은 막 크게 막 때려뿌라. 우린 더 돌려버려 이렇게 해야죠. 더 돌려버려라. 네. 예. 뭐 컴팩트한 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걸 스윙을 줄여버리면은 안 맞으면 막 돌리다가 그러니까 저도 스윙을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버스윙 치고 막 나는 예, 뭐 물론 박이현 무슨 얘기인지 안 알겠는데 네. 이거를 스윙을 줄여서 갖다 맞춰가지고 감을 잡는 게 아니고 네. 돌리다가 그러다가 하나 딱 맞잖아요. 그때부터 감을 잡는 거라. 예.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돌려버려. 그래. 네, 저는 제가 잘 맞을 때 잘 맞으니까 막 크게 막 오버스윙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망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본인 스윙을 하되 자기 밸런스 좋다고 막 너무 오버스윙은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밸런스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안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질문이 닭이냐 달걀이냐. 네, 나는 오히려 이제 특히 그래서 지금 김재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럼프가 길어졌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윙이 완전히 지금은 요렇게 저렇게 점점 줄어들죠. 자기 딴에는 이게 갖다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감이 안 잡힌다니까. 오히려 돌리면서 그러다가 감을 잡아야 되지. 네. 스윙을 줄여서 감 잡는 거는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양준영 의원님의 이제 스토리 어느 팬의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겪은 건데요. 10년 전에 이마트 한 맥도날드에서 알바할 때입니다. 양준혁이 햄버거 먹으러 새우버거 2개랑 콜라 시키길래 제가 새우버거 패티 2개 넣어줬거든요. 팬이었나 봐요. 새우버거에다 패티를 2장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고요. 딱 뜯어서 한 입 먹더니 안을 확인하고 제 쪽을 보길래 제가 엄지척을 해줬습니다. 자기도 엄지척 해줘. 그랬더니 좀 이따 나갔다가 다시 와서는 사인볼 2개 주고 감. 기억나세요?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 자세하게는. 야, 그러니까 팬들하고 그때 소통 잘하신 거지. 햄버거 패티 2개였다고 사인볼 2개. 하여튼 나도 이렇게 같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때 아마 요게 이제 되게 좀 맛있고 이렇게 한 것도 신경을 써준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양준혁 미담. 네. 근데 요즘에 요 별로 내가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국 야구 5적 4적인가 5적인가 4적. 그 자기도 들어가잖아. 나 다 알고 있어. 첫 번째 아들 하나밖에 안 낳은 이종범. 두 번째 딸만 셋 낳은 박찬호. 그리고 이제 3적에 형님이 들어가요. 50 넘어 장가간 양준혁. 자기가 제일 문제야. 야, 근데 이거 누가 썼냐? 아직 씨도 안 뿌린 박재호. 이 씨부레. 제가 질문 형님한테 드렸는데 결혼 진심으로 추천하십니까? 야, 우리 근데 박의원도 지금까지 안 가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자유로운 영혼인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부인한테 내가 충성하고 있지. 네. 지금 결혼해 준 것도 너무 고맙고. 네. 그럼 추천하십니까 저한테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 나가면 어때? 나가도 되지. 근데 보니까 나 자기 총각 때 있잖아. 네.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얄밉더라고. 아. 자기는 결혼 다 맞아요, 해놔놓고 맞아요. 형님 아시죠 그거? 자기도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 해놔놓고 야야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좀 그때 총각 때는 좀 밉더라고 그게. 네. 두 부류가 있대요. 진짜 너도 그래도 결혼해봐라 이거랑 아니면 지는 해볼 거 다 해보고. 해보고 다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너도 당해봐야지 약간 이 느낌이래. 아무튼 뭐 결혼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하기 싫지. 대단히 싫더라고 나도 옛날 때 총각 때. 명절 때 야! 재영아 장가 안 가나? 네. 제일 듣기 싫잖아. 안 그래?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제일 듣기 싫어. 그거. 아, 너무. 양신이 생각하는
레전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요즘에 보면은 아무나 막 레전드의 기준. 아무나 요즘 뭐 레전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레전드는 어느 정도 선수까지 레전드인가? 레전드는 그래도 그 팀에서 정말 뭐 상징될 만한, 대표될 만한, 그리고 뭐 품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모범이 되고 어떤 그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한 친구, 뭐 이런 선수가 레전드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 하면은 약간 좀 상징이 될 만한 팀에 기아하면은 뭐 이종범이다, 뭐 롯데 하면은 뭐 이대호다, 이런 딱 어느 정도 될 만한.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레전드다. 근데 요즘 레전드 너무 많잖아요. 레전드인지 이게 어반 레전드인지. 얘기하면 박용택이면 뭐 박용택 정도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뭐 2,500 안타를 뭐 대한민국에서 2,500 안타 때리는 사람, 지금은 뭐 아스비가 나왔지만은 그 당시 때는 예전에 한여름에 양준혁 의원하고 정민철 의원하고 벤치 클리어링 한번 정민철. 벌였었죠. 예.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대구 구장이 엄청 더운데 투수 볼 던지는데 양준혁이 치고 또 막 타석에서 빙빙 돌아가고 이때 이제 정민철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형님 혼자 야구하십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몸 쪽으로 빈볼을 자꾸 날리길래 마운드에 올라갔지. 막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내가 올라가면은 이 후배 선수나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움츠려야 되는데 어씨 이러면서 막 같이 내려오더라고.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의외죠. 왜냐면 정민철 의원은 되게 좀 젠틀하고 젠틀하지.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그전에도 또 사이가 좋았어. 근데 갑자기 뭐가 좀 틀어졌어. 내가 그때 빠드를 하니까 그게 싫었던 모양이야. 빠드는 근데 뭐 그 당시 때는 빠드는 알고 있나? 아니 형님 봐보세요. 파울 치지, 볼 안 치지, 스트라이크 또 파울 치지, 그리고 끝내는 안타 치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투수들이 야마 돈다니까. 그래 뭐 그거는 주급장이고 나도 어찌됐든 간에 내 할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치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는 피차 그럼 잡으면 바로 던지는 거야. 잡아가지고 뭐 하고 그 사이에 도는 거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좀 루틴이 기르셔. 그렇지 뭐 투수 외야에서 입장에서는 내가 봐도 좀 타석에 빨리 좀 들어가지. 근데 치고 이거 있잖아, 이거 땡겨주고 그리고 막 이거 돌리고 한 바퀴 막 돌고 발목도 돌리시잖아. 그러고 들어가시잖아. 보기에는 또 거슬릴 수도 있지. 사실은 따지고 크게 진짜 화 안 내는 민철이가 화났을 정도면 형님 잘못하신 것 같은데. 난 근데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민철이가 약간 오버를 하던데 빠져난다고. 내가 빠져나는데 뭐. 내가 그래갖고 민철이가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가 그런 상황이 뭐 이렇게 날리면은 그냥 틀고 그때부터 내가 안 했어. 안 좋더라고. 후배가 팍 와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빈볼 날리고 하더라도 그냥 틀고 그냥 나가버려요. 지금은 뭐 워낙 잘 지내시잖아요. 지금이야 뭐 너무너무 잘 지내지 우리. 자, 그리고 요 멘트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양준혁에게 전력 질주란? 전력 질주는 그냥 나는 프로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제 워낙 다른 선수들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이건 프로로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전력 질주 잘하는 선수 기억나는 선수 누가 있나요? 손아섭 정도? 지금은 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전력 질주 안 하는 선수는요? 뭐 이대호, 뭐 이병규 이런 애들 조금. 대호는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병규요? 이병규도 친구 선수를 뛰어. 전력 질주 안 하는 선수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메이저리그 한번 보세요. 뭐 진짜 몇 천만 벌어서 치고 나서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근데 그 전력 질주 하나가 타율이 3할이 되고 2할 9푼 9리가 될 수 있다니. 그럼요. 1년에 한 3개, 5개 정도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데 그게 1푼 이상 차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예를 들어서 2할 9푼 9리 맨모로 타격왕이 안 되고 하거든. 맨모 차이로. 근데 맞아요. 그게 야구라는 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야. 자, 오늘 저희 체육공단 빵영에 잘하자
같이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우리 또 뭐 빵위원하고 이런 또 옛날 얘기하면서 또 같이 대화 나누고 워낙 또 이제 재밌게 잘 하니까 예, 아주 즐겁게 예,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양준혁 의원님 이렇게 오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